JVM이라고 하는 것이 하드웨어 그리고 OS 기타 등등의 역할을 모두 포함한다라는 말을 거듭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죠? JVM이란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죠. 유저 모드, 사용자 모드,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프로세스고, 프로세스 얘기 나오면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 얘기 나와줘야 되고요. 이런 정도는 이제 거의 뭐 연관 검색어 수준으로다가 그냥 JVM 나오는 순간 바로바로 팍팍 튀어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JVM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얘가 하드웨어, 즉 CPU 수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존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이제 CPU든 아니면 OS가 됐든 뭐가 됐든 플랫폼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 의존적일 거예요. 하지만 각 플랫폼마다 JVM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하드웨어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냐? 이거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존성이 있느냐? 이거 없어요. 여러분이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그 의존성은 이제 JVM이 추상화 시켜서 너님은 몰라도 됨 하고 도와준단 말이에요.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뭐 이제 실제 하드웨어 수준의 어떤 통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뭐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 그러면 이제 자바보다는 이제 C++ 기반으로 이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적당하다, 적절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수성이 있다라는 대전제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에 또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요, 이 JVM에는 이제 특이한 게 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줄여서 JMM이라고 자바 메모리 모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바 메모리 모델인데, 여기서 자바는 이제 언어적 차원이지만 어차피 이제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어플리케이션은 JVM 기반으로 작동을 하죠. 그래서 이 메모리 모델이라는 개념, 여기가 결국 어디에서 구현이 되냐면 이 JVM 내부에서 구현이 됩니다. 자, CPU 수준에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하드웨어 수준이죠. 이거는 이제 명백히 하드웨어 수준에서 CPU의 메모리 공간이 있죠. 캐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놈이 1차 메모리, 램 메모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램하고 예를 들면 SSD 같은 2차 메모리 섞어서 이 둘을 한데 하나의 논리적 메모리로 추상화한 가상 메모리 시스템을 사용하게 돼 있죠. 어찌됐건 그러면 이 캐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상 메모리 중에서도 이제 보통 램일 텐데 여기에 있는 정보를 미리 땡겨 와주는 게 이제 특징이죠. 그리고 캐시라는 게 이제 레이어 2 이상부터는 이제 1에서 2까지는 그게 이제 코어마다 이제 따로 갖게 되죠. 보통의 이제 그 L3 캐시는 전체 CPU 수준에서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마다 따로 갖는 건 레이어 1, 레이어 2 정도가 이제 따로 갖게 됩니다. 1에서 2까지가. 이제 코어별로 이걸 따로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동기화 이슈가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오롯이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고, 즉 플랫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 자바 메모리 모델은요, 지금 딱 요 캐시 메모리 존재와 램 메모리 존재, 요걸 요렇게 또 가져와서 성능 향상을 꾀하고 이런 구조를 상당 부분 그대로 차용을 해서 그 JVM 안에다 구현을 해놨는데, 그게 바로 자바 메모리 모델이에요. 이 모델의 이제 핵심은 이제 이렇게 기본 구조는 이제 메인 메모리와 작업 메모리라는 걸로 구별을 해 놓은 것에 있어요. 근데 이 작업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얘는 이제 스레드마다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스레드에게 종속되는 메모리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레드가 100개 있다라고 하면은요, 100개의 스레드가 각자 고유한 메모리 스택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작업 메모리라는 공간이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저 작업 메모리라고 하는 공간을 여러분이 코드를 짜서 통제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직접 통제하거나 접근하는 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요게 약간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CPU의 캐시 메모리랑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메인 메모리라고 하는 요 부분은요, 약간 램하고 비슷한 원리로 작동한다. 그런 의미로 활용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레벨에서 이제 실제로 뭐 이제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직접적인 뭔가를 여러분이 작성한 어플리케이션이 의존성을 갖게 할 수는 없잖아요. JVM이 이제 자바 메모리 모델로 추상화를 시켜서 그냥 싸잡아서 메인 메모리, 작업 메모리 요렇게 나눠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워되는 건 뭐냐면, 일단 이거 스레드마다 뭐가 있다? 작업 메모리가 별도로 따로 있다. 메인 메모리는 모든 스레드가 다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 메모리 모델 JMM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이제 핵심 목표다라고 하는 이 구조에서 목표는 뭐냐면은 변수라고 하는 거는 제가 늘 강조하죠.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한 문법이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여기에 접근, 즉 읽던지 쓰던지 이와 관련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핵심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 구조는 이렇게 1차 메모리, 2차 메모리 식으로 뭐가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상의 경우 메서드 내부의 지역 변수, 그 다음 함수의 매개 변수는 이제 스택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물론 이 스택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 네, 스레드마다 있는 거죠. 스레드마다. 그러니까 스레드의 어떤 로컬 스토리지처럼 쓰인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전제인데, 이거 보세요. 이거 잘 정신 바싹 차리셔야 돼. 일단 변수가 메모리를 쓰는 건데, 변수의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스레드 메인 메모리에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메인 메모리, 작업 메모리는 뭐 지금 그 JVM에서 뭐 힙 영역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개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3의 다른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메인 메모리를 쓴다. 그러니까 이제 힙 영역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일단은 아무튼 여기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메인 메모리라는 곳에 변수가 쓰는 메모리가 잡혀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대박인 게 여기죠. 작업 메모리는 스레드마다 이제 따로 갔는데, 이 작업 메모리는 스레드가 사용하는 변수의 뭐라고요? 네, 사본이라고요. 사본이에요. 그래서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스레드 내부에서 뭔가 연산을 하면 어디에다만 반영돼요? 작업 메모리에만 반영이 됩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거를 모르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이 내부 구조를 모르시면 진짜 여러분 알 수 없는 현상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어요. 네, 참고하십시오. 자, 이거 뭐 일단 그렇구나 하고 암기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왜 이제 작업 메모리, 메인 메모리 나눠졌냐? 요게 이제 하드웨어의 이런 특징, 캐시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어쨌든 JVM에서는 메인 메모리라는 논리적 메모리, 작업 메모리라는 또 하나의 논리적 메모리, 프로세서 수준에서 얘기를 하자면 메인 메모리건 작업 메모리건 다 여기 이제 프로세스 수준의 가상 메모리 공간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스레드마다 독립적인 작업 메모리가 존재하고 접근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미 접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완벽하게 JVM이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관리도 당연히 JVM이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 코드를 짜서 여기를 통제한다는 건 이건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만약에 굳이 하고 싶으면 JVM을 여러분이 만드세요. 그러시면 할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안 된다. 그리고 스레드는 JVM 메인 메모리 직접 접근이 안 돼요. 진짜? 네,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변수라고 하는 거는 메인 메모리에 있고 작업 메모리에는 사본이 있는데 그 둘이 항상 똑같이 값이 동기화가 잘 되어주면 상관이 없는데 메인 메모리에는 3인데 작업 메모리엔 5라든가 서로 값이 불일치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JMM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동기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화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쉽지가 않다. 요게 요 부분이 좀 생각 잘해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아예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개념적인 의미에서 좀 잘만 알아두신다면은 뭐 걱정하실 건 없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스레드가 1번부터 4번까지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스레드로 실행되는 코드가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스레드로 이제 run 해가지고 어떤 코드가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에 어떤 스태틱으로 선언된 이제 변수 스태틱으로 선언된 예를 들어서 뭐 인티저 변수인 a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만에서 막 중간에 연산을 하면서 a에서 값을 읽기도 하고 a에다가 뭔가 값을 대입하기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코드인 요만큼을 만약에 스레드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실행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저 정적 변수로 선언된 인티저 a의 내용은 어디에 잡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잡히는 겁니다. 여기가 a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런데 이제 스레드의 흐름이라는 건 저각각이 따로 가겠죠.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그건 캐치를 하실 거고. 근데 여기에 값이 예를 들어서 10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작업 워킹 메모리마다 스레드마다 각자의 워킹 메모리에 이 A에 뭐가 있다? 사본이 있어요. 얘도 A고 얘도 A고 얘도 A고 얘도 A야. 그러니까 A가 이렇게 각 스레드마다 다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실제로 변수의 값이 10인데 그러면 얘네들도 똑같이 여기가 1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10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스레드 4번에서 여기에다 대고 오버라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20으로 바꿨어. 그러면 여기가 10이 아니라 이제 20이 딱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0이 됐는데 그럼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순서상 보세요. 이게 1번이야. 그러고 나서 여기가 20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여기에다가도 반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여기가 이제 20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이게 아니고 20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세 번째 단계겠죠. 왜냐하면은 나머지 사본들이 또 있잖아. 요놈의 사본이 또 있죠. 그러면 얘네들한테 이게 20이 바뀌었으니까 너 있잖아 10이 아니고 이게 20이 됐다. 이걸 잘 동기화하도록 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똑같이 오케이 20 이렇게 바뀌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걸 3번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중요한 건 1번부터 3번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원자성이 보장되느냐? 아니 보장되지 않아요. 원자성이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1번, 4번 스레드에서 A의 값을 20으로 바꾸는 동안 이게 실제로 메인 메모리에 반영이 안 됐고 스레드 1번, 2번, 3번은 10이라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일치하지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진짜 머리 아파지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프로그램 짜는데 A에다가 뭐 A 더하기 3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 값이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이게 내 코드 상에 보면 10이 확실히 맞아. 그러나 제3의 다른 스레드에 의해서 이게 20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고 즉 그래서 A가 23으로 갱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어떤 코드가 아니라 제3의 다른 스레드의 무엇에 의해서 그럴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스레드에서 하나의 공간에 접근한다. 이런 게 이제 레이스 컨디션이다. 그래서 경합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캐시 일관성이라는 걸 하드웨어 레벨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도 각종 프로토콜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면 JMM에서도 자바 메모리 모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동기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뭔가 규칙이 있지 않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읽는다라는 것은 어떤 변수에서 여기 읽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읽는다, 뭐 쓴다 이런 거는 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스레드 내부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읽는다라는 것은 메인 메모리에서 변수 값을 읽어서 어디로요? 작업 메모리로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제 메인 메모리에서 어떤 변수의 값을 가져와 가지고 작업 메모리로 읽어 오는 거죠. 그래 가지고 값을 읽었는데 메인 메모리에서 보내준 값을 그걸 이제 사본에 저장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로드, 적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의 사본이 그러니까 A라는 것에 이제 사본이 워킹 메모리에 잡히고 여기에 값이 10이었으면 여기도 똑같이 10 가져오는 게 이제 적재죠. 근데 스토어하는 경우도 있겠죠. 값을 20으로 갱신해서 라이트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은요. 그럼 작업 메모리 변수의 값을 이제 이렇게 되면 그걸 여기로 메인으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게 이제 저장인 거죠. 네. 그러면 쓰기는 작업 메모리가 보내준 값을 이제 메인 메모리에 이제 변수에 반영하는 것.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 단계에 거쳐서 그러니까 뭐 앞에서 제가 1, 2, 3으로 설명을 했는데 굳이 용어를 따지자면 이렇게 바뀐다 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존재를 잘 아셔야 돼요. 메인 메모리가 있고 작업 메모리가 있다. 작업 메모리는 스레드마다 있어요. 그리고 이 작업 메모리에는요 뭐가 어떻다고요? 네, 그 변수의 사본이 거기 있는 거고 스레드 내부에서 여러분이 무슨 연산을 하시든 그 연산은 메인 메모리에 반영이 돼요? 안 돼요. 작업 메모리에만 돼요. 그리고 JVM이 알아서 통제하고 관리해서 이게 제대로 동기화가 되도록 내가 여기에다가 썼더니 여기다 저장을 한 거죠. 단순 대입 A에다가 20 요런 거 했다라고 했을 때 요 동기화 절차를 거쳐 가지고 요게 한번 반영이 되면 이 나머지 스레드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함정이 또 있는 건 뭐냐면 이걸 항상 동기화를 그러면은 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즉 어떤 스레드 하나에서 값 하나 바꿨더니 야 하던 일 멈춰 다 읽어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능이라고 하는 것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기화는 부분적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해요. 항상 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언제 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요 그림을 한번 다시 좀 네. 이런 거죠. 요런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A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야 여기 변수 A가 있습니다. 여기 A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본들이 여기 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A의 사본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최초 값이 만약에 10이었다. 그럼 전부 다 10으로 출발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스레드 4번에서 이거를 이제 20으로 만약에 바꿨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에 값이 20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이게 변경이 됐는데 얘네들 스레드 1번, 2번, 3번이 20으로 바뀐 값을 즉시 동기화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언제 하면 돼요? 이 변수의 값을 읽어오거나 저걸 활용해서 뭔가 연산을 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때 동기화해서 가져오면 되죠. 필요할 때마다 가져오면 되잖아요. 필요하지 아직 거기에 접근도 안 했어.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스레드에서는 여기에 아예 접근을 안 해. 근데 실제로는 20인데 여기에 나는 10이라고 알고 있어. 하지만 아무 의미 없어. 저걸 가지고 연산도 안 해. 출력도 안 했어. 써먹지를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동기화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날 건 없겠죠. 네, 요런 상황이다. 요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메인 메모리라고 하는 것과 작업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동기화가 항상 일어나냐? 그렇지 않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동기화를 실시하도록 하는 강제화하도록 내가 이제 언어의 문법을 활용해서 이걸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경우인지 뭔지는 좀 우리가 알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내부 구조가 이렇다.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잘 알아두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데 이걸 머리에 안 담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작업 메모리는 스레드가 사용합니다. 자,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레드마다 이제 할당되는 메모리 JVM 구조상 이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를 더 추가시켜라. 스레드마다 뭐가 이제 따로 부여된다라고요?
네, 워킹 메모리가 따로 부여된다. 그래서 워킹 메모리라는 개념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들 간의 동기화의 이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얘네들이 레이스 컨디션이 벌어져서 어떤 메인 메모리 상에 존재하는 어떤 변수 하나에 같이 접근하게 된다면 각 워킹 메모리마다 이 변수의 값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언제 그렇게 되는지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기화 문제는요, JVM 내부에서의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을 알고 개발자 본인 스스로가 잘 하셔야 돼요. 스스로 동기화를 하셔야 돼요. 네,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고요? 네, 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픕니다.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물론 이게 기술적으로 내부적으로 뜯어보면 좀 골치 아픈데, 문법이나 뭐 이런 방법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답정로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구조가 이렇다라는 사실만 명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